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동학 사상이랑 대순 사상 이 둘이 보여주는 좀 독특한 한국적 근대성 이걸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특히 그 우주를 보는 관점 있잖아요. 천지인 이게 어떻게 다른지 그 핵심 차이점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또 흥미로운 주제죠. 특히 그 대순 사상이 동학의 어떤 토대 위에서 신명계 같은 새로운 개념들을 어떻게 더하고 또 후천이라는 독자적인 시대를 설정했는지 그 과정을 보면 재밌을 겁니다. 동학의 삼재나 선천 개념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죠. 네, 그럼 뭐부터 볼까요? 기본적인 세계관 거기부터 시작해 보죠. 자료 보니까 동학은 전통적인 천지인 삼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대순사상에서는 삼계라는 말이 중요하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냥 셋으로 나눈 것과는 좀 다른 건가요? 맞습니다. 그 대순의 삼계는 천계, 지계, 인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계라는 말 자체에 있어요. 그냥 구성 요소가 아니라 각각이 하나의 시스템, 특히 그 천상과 지하의 신명들이 활동하는 영역, 신명계의 존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삼재관하고는 이게 큰 차이죠. 네. 그러니까 천상 지하의 신명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인간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관점입니다. 아, 신명계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구천상제, 우주의 절대 주재자가 직접 통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살피고 다스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신명계라는 별도의 영역이 있고 그게 인간계랑 상호작용하고 또 이걸 절대자가 조율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확장된 세계관은 시간관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동학의 다시계벽이랑 대순의 후천계벽, 이건 어떻게 다른가요? 다시계벽은 뭐랄까 약간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도 좀 들고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 해석에 따라서는 동학의 다시계벽이 선천시대로 돌아가자, 뭐 이런 도로선천의 의미로도 볼 여지가 있어요. 약간 과거의 이상향으로 회귀하려는 그런 뉘앙스죠. 근데 대순사상은 구천상제가 인간 세상에 내려오신 것, 인신강세라고 하죠. 이걸 기점으로 선천과 후천을 명확하게 나눕니다. 아, 기준점이 있군요. 네. 그리고 이 후천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선천시대에 쌓였던 모든 원한, 이걸 해오단다고 하거든요. 원한을 풀어냄으로써 상극의 시대를 끝내고 상생의 원리로 돌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이상적인 선경을 여는 걸 의미합니다. 완전히 미래를 향해 있죠. 아, 과거 회귀가 아니라 원한을 풀고 상생으로 가는 새로운 미래다. 그렇군요. 그럼 우주가 움직이는 원리, 이것도 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동학은 기화라는 자연스러운 에너지 변화를 이야기했다면 대수는 조리와 천지 성공을 강조한다고요? 네. 동학이 우주 만물의 생성 변화를 기의 작용, 그러니까 기화로 설명했다면 대순사상은 거기에 더해서 구천상제가 우주의 질서를 바로잡는 과정, 이걸 조리라고 표현해요. 조리. 조리요? 요리할 때 그 조리인가요? 하하,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기의 흐름을 넘어서 우주의 이치, 그 원리 자체를 재정비한다는 뜻이에요. 특히 땅, 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데요. 단순한 기운의 터가 아니라 이치가 실현되는 중심으로 이제 격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학에서는 하늘의 역할이 때로는 노력은 했으나 공이 없는 노이모공 상태일 수도 있었다면 대순에서는 이 조리를 통해 비로소 하늘과 땅이 함께 성공하는 천지 성공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우주 질서 자체를 조리해서 성공으로 이끈다. 흥미롭네요. 그럼 그 안에서 인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동학의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거 정말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혁명적이죠. 근데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을 약간 다르게 본다고요? 맞아요. 인내천은 인간 존엄성, 평등 이런 걸 강조하면서 분명히 근대적인 면모를 보여주죠. 근데 대순사장은 인간을 하늘과 완전히 동일시하기보다는 신명과 인간의 조화, 즉 신인조화를 더 중요하게 봐요. 인간은 신명계까지 포함된 이 3계 속에서 천지의 은혜에 보답하고 보은, 또 신명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자기 역할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관계성이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뭐냐면 바로 성사재인이라는 개념이에요. 성사재인? 네, 선천시대에는 일의 성공과 실패가 하늘에 달렸다고 봤다면
성사재천이죠. 그런데 후천 시대에는 이를 이루는 것, 즉 세상의 완성이 바로 인간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성사재인. 와, 세상의 완성이 인간에게 달렸다. 이거는 뭐랄까?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인간의 책임과 주체성을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정말 대순사상만의 독특하고 중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인간의 길, 인도를 넘어서 신명의 길, 신도까지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가능한 발상이죠. 이야, 성사재인. 대단하네요. 이런 관점은 그럼 외부 세계, 뭐 예를 들어 서양이나 일본과의 관계를 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아, 네, 당연히 그렇죠. 동학이 때로는 외놈을 물리쳐야 할 대상으로 보거나 사악함을 막는다, 도기장존, 사불입 이런 식의 어떤 상극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있었다면 대순사상은 아까 말씀드린 해원과 상생을 핵심 원리로 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에 대해서도 임진왜란 같은 그런 역사적 사건으로 맺힌 원한, 이걸 척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걸 풀어줘야 한다고 봐요. 원한을 풀어준다. 적대적인 게 아니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과거의 적대 관계였든 아니든 모든 존재가 서로 돕고 함께 잘 사는 그런 상생의 관계를 지향하는 거죠. 이게 바로 후천의 모습이라고 보고요. 와, 정말 흥미로운 대조네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정리해보면 대순사상은 동학의 여러 생각들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신명계라든지 삼계, 후천 같은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 또 우주 질서를 조리하고 관계는 상생으로 이렇게 재편하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인간의 역할이 성사재인으로 격상된 점, 이게 정말 인상 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성사재인, 후천 시대에는 세상 일의 완성이 사람에게 달려있다. 이 사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더 나은 세상, 혹은 이 세상의 완성이 정말 우리 손에 달려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